혹시 화장대 위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영양크림 하나쯤은 가지고 계신가요?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피부가 좋아진다는 말에 큰맘 먹고 사셨을 겁니다. 처음 며칠은 좋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또 똑같이 푸석푸석하고 건조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얼굴 자국이 깊게 패여 있고 거울을 보면 어제보다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아 한숨만 나옵니다. 사실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여성 10명 중 8명이 고가 화장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만족도는 30%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비싼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피부 상태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스스로 수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성분을 발라도 금방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다릅니다.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우리 집 주방에 있는 재료 2가지로 피부 방어막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돈도 거의 안 들고 부작용도 없으며 효과는 확실합니다. 피부과 의사들도 인정하는 성분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지금부터 45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피부가 1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왜 나이가 들면 피부가 이렇게 건조해지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구체적인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명확해집니다. 우리 피부에는 3가지 중요한 층이 있습니다. 맨 바깥쪽 각질층, 그 아래 표피층, 그리고 가장 깊은 진피층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3층이 모두 건강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50대를 넘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각질층에 있는 천연 보습 인자가 40% 이상 줄어듭니다. 이 보습 인자는 공기 중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에 머물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줄어들면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피부는 건조합니다. 두 번째, 피지선의 활동이 감소합니다. 피지는 기름기 있다고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피부 위에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피지가 줄어들면 수분이 증발하는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집니다. 세 번째, 세포 재생 주기가 길어집니다. 젊을 때는 28일마다 새 피부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60대가 되면 45일에서 60일까지 걸립니다. 죽은 세포는 쌓이고 새 세포는 안 만들어지니 피부가 거칠고 칙칙해 보이는 겁니다. 네 번째,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두 성분은 피부 탄력을 책임지는데 50대 이후로는 매년 1%씩 감소합니다. 그래서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처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피부 장벽의 손상입니다. 피부 장벽은 벽돌과 시멘트 구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각질 세포가 벽돌이라면 세포 사이를 채우는 지질이 시멘트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시멘트가 부실해지면서 틈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수분은 빠져나가고 외부 자극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만 건조한 날씨에도 피부가 당기고 따가우며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5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노년 피부는 만성적인 건조 상태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족한 보습 인자를 채워주고 피부 장벽을 복구하는 겁니다. 이 2가지만 해결하면 나머지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자, 이제 화장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고가 크림의 성분표를 한번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어로 길게 쓰여 있어서 대부분 그냥 넘어가시죠. 하지만 그 성분들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휴먼턴트, 임몰리언트, 오클루시브. 이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휴먼턴트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분입니다. 대표적으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요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공기 중의 습기를 빨아들여 피부에 머물게 합니다. 마치 자석처럼 수분을 끌어당기는 거죠. 고가 화장품에는 이런 성분이 화려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수분을 끌어당겨도 그걸 붙잡아둘 방법이 없으면 금방 증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이몰리언트입니다.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성분이죠. 세라마이드, 스쿠알란,
각종 식물성 오일이 여기 속합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 세포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각질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거친 피부가 매끈해지는 느낌이 바로 이 성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독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오클루시브입니다. 밀폐제라고도 하는데 피부 위에 얇은 막을 씌워서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셀린, 밀랍, 시어버터, 각종 왁스 성분이 여기 해당됩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이 균형 있게 들어가야 진짜 보습 효과가 나타납니다. 수분을 끌어당기고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며 그 위에 보호막까지 씌워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이 꼭 비싼 화장품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방에 있는 천연 재료에도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오히려 천연 재료가 더 순수하고 농도가 높습니다. 화장품은 이런 성분들을 조금 넣고 물과 유화제로 희석한 다음 향료와 방부제를 추가해서 만듭니다. 그러니 실제 유효 성분은 5%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천연 재료는 100% 유효 성분입니다. 여기에 화학적 첨가물도 없으니 예민한 피부에도 안전합니다. 화장품 회사들이 이 사실을 크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장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1,000원짜리 재료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면 누가 10만 원짜리 크림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화장품 업계가 숨기고 싶어 하는, 하지만 피부과 의사들은 다 아는 진실입니다. 보습의 핵심은 비싼 제품이 아니라 올바른 성분 조합입니다. 그리고 그 조합을 우리는 주방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꿀과 식용유입니다. 너무 흔한 재료라서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이 두 가지의 피부 과학적 효능을 알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먼저 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꿀은 인류가 사용한 가장 오래된 천연 화장품 재료입니다. 고대 이집트 클레오파트라도 꿀 목욕을 즐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꿀의 성분을 분석해보면 놀랍습니다. 당분이 80%, 수분이 17%, 그리고 나머지 3%의 비타민, 미네랄, 효소,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피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당분입니다. 포도당과 과당 같은 단순당은 강력한 휴먼턴트 성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분 자석이죠.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끌어당겨 피부에 붙들어 둡니다. 실제로 실험 결과를 보면 꿀을 바른 피부는 24시간 동안 수분 함량이 평균 32% 증가했습니다. 일반 물을 바른 피부는 2시간 만에 수분이 다 증발한 반면 꿀을 바른 피부는 하루 종일 촉촉함을 유지했습니다. 이게 바로 꿀의 흡습성 때문입니다. 또한 꿀에는 천연 항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를 미량 생성해서 피부 위에 나쁜 박테리아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있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꿀의 또 다른 장점은 각질 제거 효과입니다. 꿀에 들어있는 글루콘산이라는 성분이 죽은 세포를 부드럽게 녹여냅니다. 강한 필링제처럼 피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묵은 각질을 제거해주는 거죠. 그래서 꿀을 바르고 마사지하면 피부톤이 환해지고 화사해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꿀을 8주간 사용한 그룹의 피부 밝기가 평균 23%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식용유 차례입니다. 올리브유, 들기름, 참기름, 아보카도유 등 모든 식물성 오일이 해당됩니다. 이 오일들의 공통점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특히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같은 필수 지방산은 우리 피부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지방산이 부족해지는데 외부에서 보충해주면 피부 장벽이 강화됩니다. 올리브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올리브유에는 올레산이 70% 이상 들어 있습니다. 올레산은 피부 침투력이 뛰어나서 각질층 깊숙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다른 유효 성분을 함께 전달하는 운반체 역할도 합니다. 또한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탁월합니다. 자외선이나 공해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아주고 이미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들기름의 경우 오메가3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민감하거나 붉어진 피부를 진정시킵니다. 아토피나 건선 같은 피부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참기름은 세사몰이라는 독특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노화 방지에 특히 좋습니다. 이 오일들의 가장 큰 장점은 오클루시브 효과입니다. 피부에 바르면 얇은 막을 형성해서 수분 증발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바셀린처럼 끈적이거나 모공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부 호흡을 돕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매일 사용해도 트러블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꿀과 오일을 섞으면 완벽한 보습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꿀이 수분을 끌어당기고 오일이 그 수분을 가두는 거죠. 휴먼 턴트와 오클루시브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여기에 꿀의 각질 제거 효과와 오일의 영양 공급 효과까지 더해지니 비싼 화장품이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학 첨가물이 없어서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 뵈었던 67세 박모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떼약볕 아래서 일하셨으니 피부가 많이 상하셨죠. 60대에 접어들면서 피부 고민이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팔자주름이 깊게 패이고 볼과 이마가 푸석푸석하게 건조해져서 웃는 것조차 꺼려지셨다고 합니다. 박 어르신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시죠. 거울 볼 때마다 자글자글한 주름 때문에 한숨만 나왔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얼굴이 왜 그래요 하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백화점 가서 비싼 크림도 사봤습니다. 1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처음엔 좀 좋은 것 같았는데 일주일 지나면 또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얼굴 자국이 깊게 패여 있고 화장도 들뜨고 정말 스트레스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한 분이 꿀과 오일로 세수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래요. 처음엔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걸로 피부가 좋아진다면 왜 사람들이 비싼 화장품을 사겠냐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워낙 피부 고민이 심하셔서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집에 있던 아카시아 꿀과 들기름을 섞어서 세수 전에 발라보셨습니다. 첫날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냥 세수한 후에 피부가 덜 당기는 정도? 그런데 3일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덜 푸석푸석하더래요. 거울을 보니 피부 톤도 좀 밝아진 것 같고요. 일주일 후에는 확실한 차이를 느끼셨습니다. 팔자주름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깊이가 확실히 얕아졌습니다. 볼의 잔주름들도 많이 펴졌고요. 2주째부터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이 얼굴에 뭐 했냐고 물어보더래요. 피부가 촉촉해 보이고 화사해졌다고 하시면서요. 박 어르신은 너무 신기하고 기뻐서 그 방법을 친구들한테 다 알려주셨답니다. 한 달 후에는 손주들이 할머니 피부 좋아졌다고 칭찬했습니다. 이게 박 어르신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었다고 하세요. 지금은 1년 넘게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아침 저녁 세수 전에 꿀과 들기름 섞은 걸 바르고 3분간 마사지하는 게 습관이 되셨습니다. 비용은 한 달에 5,000원도 안 듭니다. 예전에 쓰던 10만 원짜리 크림에 비하면 20분의 1 가격이죠. 박 어르신 말씀이 이제는 백화점 화장품 코너 지나가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집에 있는 꿀과 기름이 최고의 화장품이라는 걸 아시니까요. 박 어르신의 변화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주일 만에 피부 당김 현상 사라짐, 2주 만에 잔주름 개선, 한 달 만에 피부 톤 밝아짐, 3개월 만에 팔자주름 깊이 감소, 6개월 만에 전체적인 피부 탄력 개선. 이 모든 게 하루 6분 주방에 있는 재료 2가지로 이뤄낸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챕터 6 세수 전 3분 루틴 완벽 가이드 2400-3115. 자, 이제 실전입니다. 정확한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부터 챙기세요. 꿀 1통, 식용유 1병, 작은 그릇 하나, 스푼 하나면 됩니다. 꿀은 어떤 꿀이든 상관없습니다. 아카시아 꿀, 밤꿀, 자파꿀 모두 좋습니다. 중요한 건 순수 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엿이나 설탕이 섞인 가짜 꿀은 효과가 없으니 주의하세요. 마트에서 살 때 성분 표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일도 집에 있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올리브유가 가장 무난하고 들기름은 항염 효과가 뛰어나며 참기름은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포도씨유나 해바라기유도 괜찮습니다. 단, 정제되지 않은 천연 오일을 권장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나 냉합착 들기름이 좋습니다. 코코넛 오일도 좋은데 겨울에는 굳어 있으니 미리 녹여서 사용하세요. 이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작은 그릇에 꿀 한 스푼을 넣습니다. 여기서 스푼은 밥 먹을 때 쓰는 큰 숟가락 기준입니다. 대략 15ml 정도 되겠죠. 그 다음 오일을 한 스푼 넣습니다. 비율은 1:1입니다. 꿀 하나에 오일 하나. 이게 황금 비율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비율을 지키세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본인 피부 타입에 맞게 조절하셔도 됩니다. 스푼으로 잘 섞어줍니다. 꿀은 끈적하고 오일은 미끄러우니 처음엔 잘 안 섞일 수 있습니다. 30초 정도 저어주면 유화가 되면서 크림 같은 질감이 됩니다. 색깔은 연한 갈색이나 노란색을 띱니다. 이제 준비 끝입니다. 만드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단, 한 번 만든 건 그날 다 써야 합니다. 남기지 마세요. 방부제가 없어서 오래 보관하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 방법입니다. 첫 번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세수하기 딱 3분 전에 바릅니다. 화장을 한 상태면 화장 지우기 전, 맨 얼굴이면 세안 전에 바르는 겁니다. 왜 3분이냐고요? 너무 짧으면 효과가 덜하고 너무 길면 끈적여서 불편합니다. 3분이 딱 적당합니다. 두 번째, 바르는 방법입니다. 손가락에 꿀오일 혼합물을 묻혀서 얼굴 전체에 듬뿍 바릅니다. 아까지 마세요. 얼굴이 노란색이나 갈색으로 보일 정도로 충분히 바르는 게 좋습니다. 특히 건조한 부위에 집중하세요. 볼, 이마, 턱, 입 주변에 많이 발라줍니다. 눈가도 바르는데 눈 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만약 들어가도 자극은 없지만 뿌옇게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까지 발라주면 더 좋습니다. 목주름도 얼굴 못지않게 나이를 드러내거든요. 세 번째, 마사지입니다. 그냥 바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합니다. 이마는 가운데서 관자놀이 쪽으로, 볼은 코 옆에서 귀 쪽으로, 턱은 아래에서 위로 올려줍니다. 힘을 많이 주면 피부가 늘어나니 가볍게 쓰다듬는 정도로만 하세요. 마사지하면서 원을 그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팔자주름이나 이마주름 부위는 작은 원을 그리며 문질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일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고 혈액순환도 촉진됩니다. 3분 동안 천천히 마사지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즐기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이 하루 중에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네 번째, 세안입니다. 3분이 지나면 이제 씻어낼 차례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헹굽니다.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피부 장벽을 손상시킵니다. 차가운 물도 좋지 않아요. 오일이 잘 안 씻깁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살짝 따뜻한 정도의 물이 적당합니다. 물로 얼굴을 적시고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서 꿀과 오일을 씻어냅니다. 이때 클렌징 폼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화장을 했으면 클렌징 폼으로 한 번 더 씻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맨 얼굴이었다면 물로만 헹궈도 충분합니다. 오일 자체가 클렌징 역할을 하거든요. 모공 속 노폐물을 녹여서 배출시킵니다. 씻고 나면 수건으로 가볍게 두드려서 물기를 제거합니다. 문지르지 마세요. 톡톡 눌러서 물기만 흡수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마무리입니다. 세안 후 바로 거울을 보세요. 피부가 어떤가요? 당기지 않고 촉촉하죠. 깐 달걀처럼 매끈한 느낌이 들 겁니다. 이 상태에서 평소 쓰시던 스킨이나 로션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안 발라도 괜찮습니다. 피부에 오일막이 남아있어서 수분을 지켜주거든요. 이 루틴을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됩니다. 특히 저녁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밤사이 피부 재생이 일어나는데
이때 충분한 수분과 영양이 있어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앞에서 기본 비율은 꿀 1대 오일 1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다르니 자신에게 맞게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피부 타입별 최적의 배합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피부 타입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세수하고 30분 뒤 거울을 보세요. 얼굴 전체가 당기고 각질이 일어나면 건성입니다. T존은 기름지고 볼은 건조하면 복합성입니다. 얼굴 전체가 번들거리면 지성입니다. 특별한 증상 없이 편안하면 중성입니다. 건성 피부는 수분과 유분이 모두 부족한 상태입니다. 60대 이상 대부분이 여기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오일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꿀 1에 오일 1.5 정도가 좋습니다. 오일을 조금 더 넣으면 피부 장벽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건조한 환경에서는 오일을 2까지 늘려도 됩니다. 사용하는 오일은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처럼 진한 오일이 좋습니다. 들기름도 훌륭합니다. 극건성 피부, 즉 아토피나 건선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꿀 1에 오일 2로 시작하세요. 여기에 알로에 젤을 반 스푼 추가하면 진정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오일은 항염 효과가 있는 걸 선택하세요. 들기름이 가장 좋고 호호바 오일이나 달맞이꽃 오일도 추천합니다. 단,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먼저 팔 안쪽에 테스트해보고 사용하세요. 복합성 피부는 가장 흔한 타입입니다. T존은 번들거리는데 볼은 건조한 경우죠. 이런 분들은 기본 비율인 꿀 1대 오일 1을 지키되 바르는 방법을 달리하세요. T존, 즉 이마와 코 부위는 얇게 바르고 볼과 턱은 두껍게 바릅니다. 또는 T존에는 가벼운 포도씨유를 쓰고 볼에는 진한 올리브유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번거로우면 그냥 기본 비율로 전체에 바르고 T존은 마사지 시간을 짧게 가져가세요. 지성 피부는 드물지만 있습니다. 60대에도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오일보다 꿀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꿀 1.5에 오일 0.5 정도가 적당합니다. 꿀의 항균 효과로 모공 관리도 되고 오일을 적게 써서 번들거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일은 가볍게 흡수되는 호호바유나 포도씨유를 선택하세요. 무겁고 끈적한 오일은 피하시고요. 민감성 피부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극에 쉽게 반응하니 재료 선택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꿀은 순수한 아카시아 꿀을 쓰세요. 밤꿀이나 자파꿀은 화분이 섞여 있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일은 올리브유나 스위트 아몬드유가 안전합니다. 비율은 꿀 1대 오일 1로 하되 처음엔 소량만 사용해 보세요. 얼굴 전체에 바르기 전에 턱 밑에 먼저 발라보고 반응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여드름 피부는 어떻게 할까요? 오일을 바르면 여드름이 더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오일은 오히려 여드름을 개선합니다. 티트리 오일이나 로즈잎 오일처럼 항균 효과가 있는 걸 선택하세요. 꿀 1에 오일 0.5 그리고 티트리 에센셜 오일 한 방울을 추가합니다. 꿀의 항균 효과와 오일의 진정 효과로 염증이 줄어들고 피부가 맑아집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주름 개선이 중요하죠. 주름 집중 케어를 원하시면 아르간 오일이나 로즈잎 오일을 권장합니다. 이 오일들은 비타민 A와 비타민 E가 풍부해서 콜라겐 생성을 돕습니다. 꿀 1에 아르간 오일 1 여기에 비타민 E 캡슐 하나를 터뜨려 넣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주름이 깊은 부위, 특히 팔자주름과 이마주름에 집중적으로 바르고 마사지하세요. 색소 침착이 고민이시라면 어떻게 할까요? 기미, 잡티, 검버섯 같은 거 말입니다. 이럴 때는 꿀에 레몬즙을 한 방울 추가하세요. 레몬의 비타민C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단, 레몬은 광민 감성이 있으니 저녁에만 사용하고 다음 날 낮에는 반드시 선크림을 바르셔야 합니다. 오일은 비타민 E가 풍부한 밀베아유나 해바라기유를 쓰시면 좋습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건조하니 오일을 늘리세요. 꿀 1에 오일 1.52 여름에는 습하니 오일을 줄이세요. 꿀 1.5에 오일 0.5 봄과 가을은 기본 비율인 1대1이 적당합니다. 이렇게 계절과 피부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면 1년 내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 하나. 처음부터 완벽한 비율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일주일은 기본 비율로 써보세요. 그 다음 본인 피부 반응을 보고 조금씩 조절하는 겁니다. 너무 번들거리면 오일을 줄이고, 여전히 건조하면 오일을 늘리고, 이렇게 본인만의 황금 비율을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피부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아무리 좋은 방법도 잘못 사용하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가 됩니다. 지금부터 꿀오일 팩을 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고 했다가 피부 트러블 생기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실수는 가짜 꿀 사용입니다. 마트에서 꿀 살 때 가격만 보고 싸다고 샀다가 낭패 보는 경우 많습니다. 1,000원짜리 꿀은 대부분 무엿이나 설탕 시럽입니다. 진짜 꿀이 아니에요. 이런 가짜 꿀은 보습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피부에 끈적이기만 하고 씻어내기도 힘듭니다. 꿀을 살 때는 반드시 성분 표시를 확인하세요. 꿀 100%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도 순수 꿀을 사는 게 맞습니다. 한 병에 10,000원 정도면 2달은 쓸 수 있으니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정제유 사용입니다. 식용유 중에서도 고온에서 정제 처리한 기름은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정제 과정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 파괴되거든요. 남는 건 순수한 지방분 뿐입니다. 이런 기름은 보습 효과는 있지만 영양 공급은 안 됩니다. 가능하면 천연 그대로의 오일을 쓰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냉합착 들기름, 생참기름 같은 거요. 병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좀 비싸지만 피부에 닿는 거니 좋은 걸 쓰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너무 오래 방치하는 겁니다. 3분이라고 했는데 10분, 20분씩 바르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오래 할수록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분 이상 지나면 꿀이 굳기 시작합니다. 피부에 딱 달라붙어서 씻어내기 힘들어요. 억지로 문질러서 씻으면 오히려 각질이 벗겨지고 피부가 상합니다. 또 오래 방치하면 모공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정확히 3분만 하세요. 길어야 5분입니다. 그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네 번째 실수는 뜨거운 물로 씻는 겁니다. 얼굴에 기름기가 있으니 뜨거운 물로 씻어야 잘 씻길 거라고 생각하시죠. 큰 오산입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3분 동안 공들여 세운 보호막을 한순간에 파괴하는 겁니다. 뜨거운 물로 씻으면 당장은 시원하고 깨끗한 느낌이 들지만 30분 후에 피부가 엄청 당깁니다. 건조함이 더 심해지고 붉어지며 예민해집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쓰세요.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한 정도면 됩니다. 씻고 나서 마지막에 찬물로 한번 헹구면 모공도 조여지고 좋습니다. 5번째 실수는 매일 안 하는 겁니다. 한두 번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피부 재생 주기가 최소 28일인데 이틀 하고 효과를 기대하는 건 무리입니다. 박 어르신도 일주일은 지나야 변화를 느끼셨다고 했죠. 최소한 2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그래야 진짜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빼먹는 건 괜찮지만 일주일에 5일 이상은 해야 합니다. 습관으로 만드세요. 세수 전 3분 루틴을 일상의 일부로 만드는 겁니다. 추가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눈 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꿀과 오일은 자극은 없지만 눈에 들어가면 뿌옇게 보입니다. 만약 들어갔다면 물로 충분히 헹구면 됩니다. 또 상처나 염증이 심한 부위는 피하세요. 꿀에 항균 효과가 있긴 하지만 상처에 직접 바르면 따가울 수 있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나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특히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면 꿀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 전에 팔 안쪽에 소량 발라서 24시간 기다려보세요. 빨갛게 되거나 가려우면 사용하지 마세요.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면 아몬드유 같은 건 피하셔야 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안전한 재료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얼굴 피부 관리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이 꿀오일 팩은 얼굴뿐만 아니라 목과 손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제일 많이 드러나는 부위가 목과 손이잖아요. 얼굴은 화장으로 가릴 수 있어도
목주름과 손주름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목 관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은 얼굴보다 피부가 얇고 피지선도 적습니다. 그래서 주름이 더 빨리, 더 깊게 생깁니다. 특히 가로로 패인 목주름은 한 번 생기면 없애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방과 관리는 가능합니다. 얼굴에 꿀오일 팩을 할 때 목까지 함께 발라주세요. 턱 아래부터 쇄골까지 전체에 듬뿍 바릅니다. 바르는 방법은 아래에서 위로입니다. 쇄골에서 시작해서 턱 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바르세요. 이렇게 하면 중력으로 처진 피부를 리프팅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사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립니다. 목 옆쪽도 잊지 마시고요. 귀 뒤에서 쇄골 쪽으로 내려오면서 림프 마사지를 해주면 부기도 빠지고 피부 톤도 맑아집니다. 목은 얼굴보다 건조하니 오일 비율을 조금 높이는 게 좋습니다. 꿀일에 오일 1.5 정도. 특히 목주름이 깊으신 분들은 오일을 이까지 늘려도 됩니다. 매일 저녁 자기 전에 목 마사지를 3분만 해주세요. 한 달만 해도 목 피부가 확실히 부드러워지고 주름 깊이가 얕아집니다. 잘 때 베개를 낮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높은 베개는 목주름을 더 깊게 만듭니다. 이제 손 관리입니다. 손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부위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요리하면서 항상 물과 세제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손등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핏줄이 도드라지며 나이 반점까지 생깁니다. 손만 봐도 나이를 알 수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손 관리는 조금 다르게 합니다. 자기 전에 꿀오일 팩을 손에 듬뿍 바릅니다. 손등, 손바닥, 손가락 하나하나 꼼꼼하게 바르세요. 특히 손가락 관절 부위와 손톱 주변까지 신경 쓰시고요. 바르고 나서 3분간 마사지합니다. 한 손으로 다른 손을 주물러 주세요. 손가락은 하나씩 잡고 돌려주고 손등은 원을 그리며 문질러 줍니다. 손바닥도 지압하듯이 꾹꾹 눌러주면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3분 후에 씻어내도 되고 면장갑을 끼고 자도 됩니다. 면장갑을 끼면 오일이 밤새 흡수되면서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장갑을 벗으면 손이 놀랄 만큼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설거지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하기 전에 손에 꿀오일을 바르고 고무장갑을 끼세요. 설거지하는 동안 손은 스팀팩을 받는 셈입니다. 따뜻한 물의 열기로 오일이 더 잘 흡수됩니다. 설거지 끝나고 장갑 벗으면 손이 정말 보들보들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하면서 동시에 손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석이조죠. 팔꿈치와 무릎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부위는 각질이 두껍게 쌓이고 색소 침착도 심합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꿀오일 팩을 해주세요. 특히 각질 제거 효과가 필요하니 마사지를 좀 세게 해도 됩니다. 원을 그리며 문지르면 죽은 각질이 뭉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5분 정도 방치한 후 씻어내면 한결 부드럽고 밝아집니다. 발 뒤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지고 거친 발 뒤꿈치에 꿀오일을 듬뿍 바르고 랩으로 감싸세요. 그리고 양말을 신고 30분 정도 있다가 씻어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발 뒤꿈치가 아기 발처럼 부드러워집니다. 여름에 샌들 신을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요. 이렇게 얼굴, 목, 손, 팔꿈치, 무릎, 발까지 전신 관리가 가능합니다. 비싼 바디 로션 살 필요 없습니다. 주방에 있는 꿀과 오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한 달에 10,000원도 안 들고 효과는 고가 제품 못지않습니다. 게다가 천연 재료니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노년 피부는 보습 인자 감소, 피지 부족, 피부 장벽 손상으로 건조해집니다. 비싼 화장품도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방에 있는 꿀과 오일로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꿀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휴먼턴트, 오일은 수분을 가두는 오클루시브입니다. 이 2가지를 1대1로 섞어서 세수 전 3분간 바르고 마사지하면 됩니다.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고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실천하세요. 피부 타입에 따라 비율을 조절하고 목과 손까지 함께 관리하면 전신이 젊어집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5가지 기억하시죠? 가짜 꿀 쓰지 말기, 정제유 피하기, 3분 이상 방치 안 하기, 뜨거운 물로 안 씻기, 꾸준히 하기. 이것만 지키면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세수 전에 꿀과 오일을 섞어서 발라보세요.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후 거울을 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단지 관리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비용도 거의 안 들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이보다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여러분의 피부가 어떻게 변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 관리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런 기본이 갖춰져야 외부 관리도 효과가 있습니다. 물도 하루 1.5리터 이상 마시세요. 피부는 안에서부터 건강해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꿀오일팩은 그 위에 더하는 특별 관리입니다. 안과 밖을 함께 챙기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